위 헬기가 사실은 특전사 헬기였는데 특전사 헬기이고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다는 말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수방사 참모장 조백이는 이 사건 법정에서 수방사 항공작전통제차장 유정훈으로부터 특전사 소속 헬기가 국회 방향으로 이동 승인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2번 정도 보류를 하다가 특전사 참모장 박정환과 통화를 한 후에 작전처장 김문상에게 계엄사령부에 전화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전처장 김문상은 이 사건 법정에서 헬기의 진입 승인 요청이 왔을 당시에 특전사 헬기이고 행선지가 국회라는 사실은 알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상이 조종래에게 승인을 요청할 당시에 특전사 헬기임과 행선지가 국회임을 알려주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증인도 조종래로부터 특전사 헬기이고 행선지가 국회라는 걸 들으셨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었고 군사법정에서 조종래 그 정작부장 얘기도 본인도 그런 얘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종래 진술을 뭐 100% 지금 네. 저는 그대로 할 게 아니고 네네.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특전사 헬기고 국회로 향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럼 조종래가 그 부분을 증인께 보고를 안 했다는 말이 되는데 보고 체계상 좀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 뭐 군사적으로 그런데 네. 제가 그 공역을 통제하고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께서 권한이 있는 문제는 좀 네네네네. 차치하고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보고를 하려는 내용,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뭐 당연한 그 군의 업무적인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 특전사 헬기가 국회로 향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그 조종래에게도 같은 취지로 전달이 됐을 것이고 조종래 역시 증인께 같은 취지로 보고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증인의 기억은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제 군용 헬기다 정도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때도 군용 헬기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헬기가 수방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헬기가 몇 대라는 얘기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그 군검찰 조사 당시에 정작 부장이 수방사 방향으로 헬기가 가고 있다 말을 하기에 장관이 지휘 감독을 위임받고 군사 행동을 지휘하고 있으니 장관의 통제하에 있는 헬기로 알고 알았다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저 모든 군사행동 장관님께서 이제 지휘하고 계시고 전투 통제실에서 보면 앞에 이렇게 쭉 상황 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때까지는 켜지지 않았지만 어떤 절차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숙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12월 3일 22시 22분에서 23분경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셨고 그때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리고 뭐 경력도 증언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국회 경력도 투입이 되고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투 통제실이나 뭐 작전 회의실에 있는 뭐 TV나 비디오 월을 통해서 헬기가 국회 착륙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보셨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작전회의실의 TV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12시가 훨씬 지나서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고 그 전에 이제 전투통제실에 장관님 배로 막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TV가 막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은 안 나는데 헬기가 막 이렇게 날아들어가는 거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보기는 봤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그 조종래로부터 보고 받았던 그 헬기가 저 헬기다. 그때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헬기를 봤다면은 제가 금방 탁 느낌이 왔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영상을 정확하게 못 봤던 느낌입니다. 나한테 보고했던 헬기가 저 헬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드실 법해서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헬기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제가 모르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헬기가 뭐 투입될 만한 긴급 임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93항입니다.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은 이 사건 법정에서 헬기 승인 요청 이후 헬기 진입 승인 요청 이후 조종래부터 전화가 와서 참모총장
참모총장에게 문의를 했고 보고를 했고 참모총장께서 승인을 했다 들여보내라 라고 하기에 참모장 조백인에게 보고 후에 방공작전통제처장에게 최종적으로 지금 육군본부에서 승인했으니 특전사에 통보를 해줘라 라고 해서 회랑 중인 헬기에 통보가 갔고 그래서 헬기가 공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는데요. 맞습니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오는데 제가 정작부장 통화한 시간은 33분이거든요. 33분 이후로 쭉 진행된 상황이고 헬기는 31분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그 조종래 보고를 받으시고 헬기 진입에 대해서 승인하시기 전에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장관님 통화 일치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하신 거예요? 예, 알겠다고 그냥 진행되는 거니까 뭐 저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장관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알겠다 그랬고 계속 진도가 나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특전사나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아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최초 보고할 때 최초 지휘 보고할 때 그 수방사 특전사령관의 병력 이동을 얘기하긴 했는데 그때도 정확한 인식은 잘 없지만 그때 병력에 대한 단어가 나왔던 거예요. 그게 몇 시쯤인가요? 그게 이제 공공시가 조금 지난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군인들은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실을 딱 구축하면 지소 계속 개념으로 유무선 통화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유무선 통화도 안 하고 상황실도 구성이 안 되고 있길래 공공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지소 계속 보고 빨리 하라 그래라. 그 지소 그래야 제가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그 전까지 통화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막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연락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소 계속 보고 하라 그러니까. 그때 뭐 지소 계속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는 지소 계속만 되면 되니까 유무선 계속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최초 보고를 받고 그렇구나 끊는 과정에 특전사 수방사에서는 뭐 이렇게 병력 이동한다는 말도 중간에 섞어서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지소 계속만 아니라 그때 병력이 이동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조금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엄과장 건영화는 이 사건 법정에서 12월 4일 공공시 이전에 증인께서 작전회의실에서 사람이 밀린데 부족하되 국회에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뭐 밀린다 뭐 이런 얘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공공시 30분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시 이전이라고 일단.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공공시 30분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시 30분경에 이제 그때 전까지는 장관님이 저인데 전화 한 번도 안 주셨습니다. 근데 한층 아래에 쭉 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국회에 병력하고 경력을 좀 지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왔으니까 또 돌아가지고 이제 그 4명하고 또 토의하는 겁니다. 그걸 토의하면서 병력하고 경력을 지원하라고 하시는데 뭐가 가용하겠냐 그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예, 그때. 98항입니다. 여인영의 삶 증거기록 246번 같은 통화기록 제시하겠습니다. 12월 4일 공공시경 그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증인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23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딱 지시를 탁 하자마자 그 지소 계속 보고하고 지시하자마자 가장 빨리 전화 온 분이 이제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소 계속 되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 지소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가 개설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최초 보고만 받으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00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통화기록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통화기록입니다. 증인께서는 12월 4일 공공시 14분경 14분 17초경에 그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공공시 14분 17초경에 증인께 전화를 걸어서 2분 48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참모들이 저희들 보고하라고 지휘석에서 보고를 하라고 최초 보고하라 그러니까 네.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지휘석 개설됐다 이런 상황실이 개설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은 곽종근과 이때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나요? 예, 그런 톤으로 듣고 이제 방첩사령관 지휘석 개설됐고 특전사령부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엄 그때 이제 그 군검찰 조사 당시에는 계엄 임무 수행군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받으시고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예, 그때 병력 이동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지금은 지휘소 개수만 되면 되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네. 뭐 그냥 알겠다 그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휘소 개소 얘기는 예, 들으셨- 그거에 중점이 있었고 계획이 뭔지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전혀 거기는 상황실에서 보고받거나 참모들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당시 병력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력의 규모나 이동 목적지나 이런 부분도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네. 했을 수도 있네요. 예, 거기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끊고 나니까 네.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해서 뭔 말이에요 하니까 병력들 이동합니다는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곽종근 사령관한테 병력 이동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예, 그잘 모르겠어서 다시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셔서 예. 확인을 다시 하셨다는 예, 말씀. 그때 상황실 개소 여부도 그렇고 곽종근 사람 통화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설명을 예, 곽종근 상황실 사령관이 관련된 내용으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도 그러면 그때는 해줬겠네요. 뭐 이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 관점은 지휘소 개소가 관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상황 일지나 누가 이렇게 참모들이 듣고 적는 것도 아니고 네. 아 지휘소 개소되면 되겠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